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주력하는 사업 가운데 육아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1,700억 원을 투입해서 8세 미만까지 주는데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강원도는 10세까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범이고미 어린이집.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받아왔는데 5세가 된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2019년생부터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1세에서 3세까지는 매월 50만 원, 4, 5세는 30만 원, 6, 7세는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첫 수혜자인 2019년생의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다 합치면 한 해 1,147만 원씩 8년 동안 9천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올 한 해에만 육아 기본수당 대상 아동이 3만 6천 명,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7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아 기본수당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아 기본수당 정책 효과로 아무래도 학계 출산율이 줄어드는 폭이 가장 적은 그런 도로 저희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줄기는 했지만 감소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주거 환경 없이 육아 기본수당과 같은 단기간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도도 높고 좋은 어떤 제도이지만 그것이 추가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육아 기본수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10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개최지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컬링과 바이애슬론의 무료 체험부터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생 처음 잡아본 컬링 스톤이 은빛 빙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집니다. 겨울 올림픽 종목 컬링을 배울 수 있는 미니 체험 부스입니다. 방학이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방송만 하다가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가. 사격과 스키를 동시에 하는 바이애슬론 체험 부스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자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자 관역의 불빛이 꺼지며 적중에 성공합니다. 총을 들 때 그때가 조준하려고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강릉 하키센터 앞에는 가로 20m, 세로 10m의 빙상장이 마련됐습니다. 빙상장 옆에는 공연 무대도 마련돼 관광객들은 스케이트도 타며 성악 공연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축제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노래가 나오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에 등장한 K 문화를 즐기는 코너도 마련돼 내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달고나 만들기 체험과 인생 네컷 촬영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은 이곳 강릉과 정선 횡성에서도 매일 열립니다. 정선 하이원 스키 리조트에 마련된 무대에선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공연이 펼쳐지고 횡성 웰리일리 파크 스키 리조트에서도 매일 오후 공연이 열립니다. 또 오는 27일 평창동과 28일 강릉 관동대 하키센터에서는 각각 오후 4시부터 K-팝 스타들을 볼 수 있는 K-컬처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 야구협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집행했다며 원주시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야구협회는 원주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약칭 야구협회가 보조금을 청구하는 서류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서명을 대리로 했고 대회가 없는 지역에서 보조금을 지출한 내역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구협회도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리 서명을 받았고 개최지 시군이 아닌 인접 시군에서 숙박이나 식사를 한 건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야구협회가 감사와 감사 결과 공개, 수사 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 특정 종목 예산 집중 같은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야구협회 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광수 현 시장의 상대 후보를 도왔습니다. 이번 감사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감사라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원주시정에 반대되는 얘기, 또 문제되는 얘기를 하면 그 단체는 모두 원주시와 적으로 돌리고 또 감사라는 그런 무기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원주시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 대상이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 원주시 감사관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을 때도 문화도시 사업의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바꾸는 원주시 결정에 명분을 더하기 위한 짜맞추기 감사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원주시 감사관실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접수된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고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감사 업무가 특정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5일까지 최저기온이 많게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시설물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수시설은 동파 예방 점검을 하고 시설하우스는 난방기 가동 여부와 누전, 합선에 따른 고장을 방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과일나무는 주간부를 보직포나 볏짚으로 감싸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따르면 1월 7일부터 13일까지 도내 5개 의료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식시설에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마시다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며 물과 음식을 충분히 끓이거나 익혀 먹고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에서 현장 발권이 확대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 티켓의 현장 발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주말 사이에 강릉과 평창 일대의 폭설 등으로 인해 상당수 관람객들이 관람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빙상 경기 안에 전체 관람석의 20%를 추가 개방해 현장을 찾을 관람객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올해 행사에서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 행사장인 단골광장에서는 대형 눈조각 20여 점과 이글루 등이 설치되며 야생화 공원에서는 소망 메시지월, 테마 공원에서는 키즈카트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석탄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용현동굴이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를 다녀간 관람객이 16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천문화재단은 5일부터 21일까지 17일 동안 홍천강 꽁꽁축제를 다녀간 관람객이 16만 5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5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영상기온과 겨울비로 인해 얼음 낚시터 운영이 부분적으로 제한됐지만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 등 대체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구조, 의료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따르고 범행한 사람이 주치자일 때는 주치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첨단 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사건의 발생부터 재판까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올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 범죄를 막을 아동 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로 어제부터 선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서류심사와 체력검사, 면접 등을 거쳐 아동 안전지킴이 680명을 선발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아동 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씩 초등학교 통학로와 주변의 놀이터를 순찰하고 학교 폭력과 아동성 폭력 등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삼척시가 대진 지역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에코 라이프타운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전 유치나 건설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지역을 강원도 지역개발 계획으로 변경하는 확정 고시를 이끌어냈고 다음 달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일대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지정과 해체가 반복된 삼척 대진 지역은 지난 2019년 지정고시 해제로 원자력 발전소 유치 건설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최근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 후보지에 삼척 대진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는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인공지능 CCTV는 800만 화소로 현재 설치된 CCTV보다 4배나 높고 실종자 사진을 입력하면 고속검색 시스템이 빠르게 분석해 실종자를 찾기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CCTV는 초등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45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의 소양호 둘레길 조성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소양호 둘레길은 소양강댐 정상에서 청평사까지 5.9k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조격장과 맨발 걷기 길이 설치되고 포토존과 포인트 전망대, 휴게시설이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말 실시 설계에 착수했고 인허가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횡성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횡성인재육성관이 올 상반기 240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선발고사로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75명씩 재관생 150명과 학원비 지원 학생 90명 등 240명을 선발하고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무료 국영수와 고입 대입 특강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선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 코칭과 대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13년 전 문을 연 횡성인재육성관은 해마다 상하반기 학생들을 선발해 무료 학습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